안녕하세요. 더 컴퍼스입니다. 오늘이 첫 회라 우리 채널이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는 곳인지부터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철학을 이론적으로 해설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실제 생활 속 흐름으로 끝까지 따라가 보는 자리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 흐름과 작동 방식을 직접 보자는 겁니다. 맞아요. 고정된 성격이나 직업, 관계로 나를 정의하기보다는 겹겹이 작동하는 구조, 저희가 존재구조 7단계라고 부르는 모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해니까 지도를 펼치듯 전체를 먼저 보고 이후 각 층을 깊게 파고드는 거군요. 네, 오늘은 왜 우리는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느끼고 결국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구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층이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누군가 매운 게 먹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에는 사실 먹을 것, 매운 것, 맛있는 것, 개인 선호의 떡볶이라는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흥이 아니라 습관화된 경로인 거죠. 화를 낼 때도 비슷합니다. 그 즉시성 뒤에는 감정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 감정이 어떤 해석을 불렀는지, 그 해석 위에 어떤 판단과 표현이 얹혔는지가 숨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감정층,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호. 둘째, 사유층, 감정을 해석하는 생각. 셋째, 윤리층,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 넷째, 미의식층, 표현의 질감과 뉘앙스를 다듬는 층. 다섯째, 초월층, 감정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제3자 시선에서 상황의 구조를 읽는 층. 여섯째, 실천층,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일곱째, 정체성 통합층, 누적된 결과가 나라는 이야기로 굳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이 7단계가 반복되고 쌓인 결과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조를 거꾸로 따라가면 후에도 분석됩니다. 그때 왜 그 말 했지 같은 생각은 감정의 발화점부터 표현, 행동까지 역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철학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감정이 언어로 완벽히 포착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하려 할 때 늘 남는 여분이 있습니다. 칸트는 인식이 감성, 즉 현상 수용과 오성의 범주, 형식 부여의 협업이라고 봤습니다. 감정만으로도, 개념만으로도 부족하죠. 항상 둘의 합성입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관계 안에서 역할을 내면화하고 그것이 곧 나의 행동 패턴과 정체성을 형성하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의지, 윌레의 구조에서 봤습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권태가 오고 권태가 또 다른 욕구를 부르는 순환. 그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심미적 관조, 연민, 절제를 제시했죠. 이건 각각 미의식층, 윤리층, 초월층에서 작동합니다. 니체는 자기 극복 그리고 심연을 말했습니다. 심연은 내가 피하던 감정과 동기, 고통의 근원입니다. 오래 외면하면 왜곡돼서 폭발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창조의 불씨가 되죠. 그럼 5층, 초월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초월층은 감정, 윤리, 표현의 영향력을 잠시 내려놓고 제3자의 시선으로 나와 상황을 관찰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멀리서 그 둘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는 관찰자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동시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누가 옳다가 아니라 상황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감정도 즉각적인 도덕 판단도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얻은 구조적 이해가 육청 실천에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까요? 네,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충동적 단절, 감정층에서 격해진 상태로 윤리층의 판단 없이 바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건 대면 회피일 뿐 같은 구조가 다른 관계에서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구조적 단절은 초월층의 관찰을 거쳐 내립니다. 이때는 감정 없이 제3자 시선에서 이 관계가 반복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이 패턴이 나의 가치와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상호성, 건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단절은 회피가 아니라 환경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복수나 회피가 아니라 관계 환경을 재구성하는 전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단절은 앞으로 새로운 관계에서 같은 패턴을 줄이고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반이 됩니다. 6층 실천에서는 깔끔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존중을 담아 마무리해야 하죠.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 설정임을 분명히 하면서요. 저는 예전에 감정을 억누르는 게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봐 제 모든 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췄죠. 누군가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그 방식을 옳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니체가 말한 심연을 키우는 길이었어요. 심연은 깊어지고 저는 애써 외면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읽고 구조 안에 위치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 생각, 윤리, 미의식, 초월, 실천 이 모든 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는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흐르고 연결되는 작동체계군요.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는 나를 상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장입니다. 반복되는 구조를 조금씩 바꾸는 것. 예를 들어보죠. 회사에서 동료가 회의 중에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고 합시다. 집에 돌아오면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있겠죠. 1층 감정, 분노, 수치, 신호 포착. 2층 사유, 나를 무시했다. vs 그도 압박을 받고 있다. 3층 윤리, 보복할 것인가, 관계의 장기 가치를 고려할 것인가. 4층 미의식, 피드백을 부드럽게 전하는 문장 고민. 5층 초월, 대화 흐름이 끊긴 구조와 상호작용의 패턴을 제3자 시선으로 관찰. 6층 실천, 다음날 1대1로 사실, 영향, 요청, 순서로 대화. 7층 정체성 통합, 나는 충동 대신 구조로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서사 형성. 네. 같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구조로 재경유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 감정을 누르는 게 성숙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결국 심연을 키우는 방식이었고 어느 날 빵 하고 터지죠. 네. 그래서 1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4층의 표현은 갈등의 70%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다르다는 게 바로 그 층의 작동이죠. 자, 오늘은 전체 지도를 펼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로 바꿔 물었고 그 구조를 7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마무리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의 나를 규정하는 주된 자동 반사는 어느 층입니까? 둘째, 다음 한 주 동안 단 하나의 층만 수정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의 실험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 EP1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